제가 얘기할 제목은 그 정보 공개의 의미, 절차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고요. 자, 정보 공개를 하려면 도대체 그 어떤 정보 공개 뭐 이런 거 말고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일종의 좀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뭐랄까 만들어진 정보,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뭐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정보 공개 청구, 이게 이제 어떤 그 계기로 인해서 정보 공개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영역을 알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보 공개는 그 몇 가지의 그 정보 공개 청구를 열심히 하는 좀 뭐랄까 부류들이 있죠. 그런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공무원으로 일할 때 정보 공개 담당 업무를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들었고, 그분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교도소는 일반적인 사회 틀과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국회의원보다 더 포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정보 공개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받는 입장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록을 잘 아는 사람이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기록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뭐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그 업무의 관행을 잘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저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전직 공무원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업무를 가장 잘 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을 가장 잘 알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에게는 공공기관에서 좀 뭐랄까 좀 경박하게 표현을 하면 사기를 못 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사기를 안 당하려면 걔네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고 그 업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러니까 업무라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 표현되는데요. 그거를 조금 아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말씀을 좀 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중에서 어떤 정보가 이제 우리가 그 핵심적인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들, 이거를 그 말씀드리니, 첫 번째 이제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한 정책 관련 기록들입니다. 이게 주로 보고서인데요. 이게 이제 그 주요한 정책 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나 이런 단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 기관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기관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포괄적으로 기관장이 결재하는 사안, 기관장한테 보고하는 사안,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그 MB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관행이 바뀌었는데, 기관장한테 보고할 때 좀 비율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면 보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자 결제율 또는 전자 보고가 지금 비율이 100% 가까이 돼 있거든요. 100%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유독 기관장한테는 대면 보고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자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면 보고하면서 이제 종이로 출력해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적인 보고 체계가 아니고 종이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종이로 보고할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기관장이 보고를 하면은 기관장이 모두 다 오케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오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 뭐 보고할 때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없애버리고. 그런데 기관장한테 보고하려고 올린 과정에서는
그냥 그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게 아니고 업무 담당자부터 과장, 국장까지 나름대로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기관장이 틀었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 그런 중요한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비록 기관장이 책임지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대면 보고를 하면, 대면 보고를 할 때 그게 채택되지 않으면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자적으로 보고하면 경로상에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대면 보고를 하면 그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출생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목숨 자체는 유지될 수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제도적인 장치로부터는 벗어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좀 무식하게 당신의 기관에서 뭐 지난 1년 동안 장관이 결재한 모든 공문서에 목록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들은 빠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그러니까 결정된 것만 알고 그 결정되는 그 과정의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이게 만약에 이제 그런 청구를 하신다면 그쪽에서는 뭐 등록된 것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청구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목록을 다 준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런 개연성이 크다. 그런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의록 끄면 기록명에 무슨 회의의 회의록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회의록이 만들어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공기관에는 두 가지의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회의제 기관이 있고 하나는 독임제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제 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무슨 위원회, 그래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위원회라면은 무슨 회의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뭐 이런 게 있듯이 뭐 위원장은 있지만 그게 이제 회의제 기관이고 독임제 기관이라는 것은 부처처의 장들, 그래서 독임제는 홀로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제 그 회의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무슨 회의록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독임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슨 회의체가 있어도 문서명의, 기록명의, 회의록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회의록이 아니고 내부 보고 문서 형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의 제목으로 볼 때는 회의록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무슨 위원회 관련 보고라든지 무슨 어떤 특정한 사안에 관한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의록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회의록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실 때 속기록 생각하시는데요. 속기록으로 작성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회의록이라고 하면 회의 주제, 회의 개최, 그러니까 회의 개최 내용, 발언 요지, 그리고 거기서 결의사, 이런 식으로 된 간단한 문건일 수 있습니다. 기록관리법상은 회의록을 그렇게 만들도록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회의록을 청구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록이 회의록이라고 해서 회의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로 회의록 같은 경우는 요약 정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어떤 회의를 한다. 그러면 회의 관련 사항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면 왜 그러냐면 기관 안에서 부서 간의 회의를 하든 아니면은 다른 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든 반드시 관련된 기록을 남깁니다. 왜 남기냐?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남깁니다. 너희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 이렇게 협의했잖아.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통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이 안 나왔다. 그러면서 회의록을 안 남기는 것을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회의록을 남깁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회의에 관련된 그런 결정사항을 안 남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아주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중요한 기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각종 통계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통계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통계가 뭐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통계는 얼마든지 그 지표에 따라 조작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통계를 낼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통계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업무의 결과로서 통계를 많이 내는데, 이 통계는 그 어떤 특정한 사안을 파악할 때 가장 유력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통계는 보이는 통계 숫자 그것만 가지고 파악하시면 안 되고 그 전후 맥락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통계가 그런 측면에서 정보공개 청구에서 아주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이게 관심 가지는 사항에 따라서 중요한 기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책 관련 보고서니 회의록이니 통계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다른 어떤 기록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해당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혼자 고민하시기 힘드시다 그러면은 뭐 정보공개센터로 물어보면 답을 주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그 공공기관 기록의 유형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록의 유형을 파악하기 전에 기록은 업무의 업무의 결과 반영이기 때문에 기록은 그 업무를 이해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딱 한 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정한 구조와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어떠한 덩어리를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의 기록은 일정한 덩어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덩어리를 단위 과제 또는 단위 업무라고 부릅니다. 모든 기록은 절대로 그 건별로, 그러니까 각각의 아이템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자식에게 부모가 있듯이 반드시 이렇게 묶음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 기록처는 목록을 청구할 때, 뭐 기록처를 우리가 보통 기본 목록이라고 하는데, 그 목록을 청구할 때 기록처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처보다는 단위 과제라고 하는 것을 청구하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단위 과제 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단위 업무 또는 단위 과제 카드였는데, 이 단위 과제 시스템을 쓰는 게 우리나라에 아직 정보공개법상 모든 기관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 과제 체제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26개의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16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뭐 그것도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청 일부, 뭐 이래가지고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만약에 이제 중앙행정기관 같은데, 그러니까 부처청이죠. 부처청 같은데에 정보를 청구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록철명이나 단위과제명 이런 거 신청하지 마시고 단위과제 카드를 다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전자적이니까 못 준다. 아니 그러면 이미지 달라고 그러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이 단위과제라고 하는 것의 기본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실적관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접수관리 쭉 있는데, 홍보, 뭐, 이렇게 보고관리 다 있는데,